신지식님 반갑습니다. 최순애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비오유키소 시작 3주째 비타민 14g까지 올렸고 설사는 안합니다. 어이구 축하드립니다. 염도는 0.3에서 1.0 나옵니다. 잘 하시고 계시네요. 평소에 못 느낀 땀이 엄청 많이 납니다. 명현현상일까요? 비타민을 더 올려볼 생각입니다. 일단 그 정도 드시고 시간을 좀 보내보시죠. 네, 아직도 왜 드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3주는 아직도 긴 시간이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땀 많이 나죠. 왜 그러냐면 몸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순애님 기관지 확장증으로 약간의 기침에도 피가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놀라워요. 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우, 이런 분은 우리가 또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박수. 이야, 인간 물개 박수. 이야, 대단하십니다. 와우. 최순애님 약 많이 드셨죠? 병원 많이 다니셨죠? 잘 안 되셨죠? 그게 왜 그러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이 나를 고치도록 도와주면 그냥 낫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선 내 몸이 나를 고칠 수 있도록 먼저 해주고 할 거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뭔가 또 다른 거 해야 되겠다. 박사님, 비타민C가 부족한 사람이 한 번에 많이 먹을 경우 왜 병원에 실려가나요? 정말 이게 참 대단하신, 정말 멋진 질문입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질문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 범위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냐면 보통 한 3개월, 4개월 이 정도를 음식을 끓여서만 드시는 분입니다. 그 이상 음식을 끓여 먹는다. 네, 그리고 과일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과일도 못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채도 끓여서 먹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막 파괴가 돼가지고 많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몸은 원래 비타민C에 의해서 많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콜라겐을 만드는데도 무조건 비타민C가 있어야 됩니다. 도파민을 만드는데도 비타민C가 있어야 되는 곳에는 엄청 많습니다. 내 몸속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액 농도보다 뇌세포 속에 200배가 더 들어있다. 이 정도로 많이 여기 들어있어야 되는데 비타민C가 거의 빠져가지고 별로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어떻게 되느냐. 말도 더듬습니다. 기억력도 없습니다. 네,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말을 제대로 못해요.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즉 몸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타민C를 하루에 3g에서 5g, 6g까지 먹어버리면 이게 확 들어가잖아요. 몸이 막 돌아가는 겁니다. 몸이 활성화돼요. 활성화 정도가 너무 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활성도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통증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백혈구가 활성도가 올라가면 백혈구가 나를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 정도는 내 몸속에 들어있는 노폐물들을 전부 공격을 해버린다고. 그것 때문에 염증이 이제 발생하고 하다못해 이 목젖 같은 데 있잖아요. 속에. 그런데 구멍이 이렇게 뚫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타민C 많이 먹고 면역세포가 막 미친 듯이 활성화가 돼버리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적게 안 드시고 계시다가 처음 드시는 분들은 200mg, 한 번에 200mg, 하루 3끼, 600mg 요렇게 늘려가야 됩니다. 절대 1g씩 먹으면 1g 먹을 수가 없으면 병원에 실려간다니까요. 네. 하루에 6g씩 4일인가 먹고 전화 온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비타민C 먹었는데 왜 이래요?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는 막 먹으라고 얘기할 수도 사실 없어요. 저도. 네. 그래서 조금씩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금이 전해질이라고 하셨는데 전해질이 뭔가요? 이분은 정말 어려운 질문만 골라가면서 하시네.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물속에 들어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것인데 물속에 들어있는 물질.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물질 중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물질. 지방, 전기 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미네랄, 전기가 통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 미네랄이잖아요. 아연, 미네랄이잖아요. 철, 미네랄이잖아요. 얘네들은 전기가 통합니다. 근데 소금 덩어리로 되어져 있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전해되어져 있는, 헬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소금을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헬이 되어진다, 이온화 되어진다,
녹는다, 하전을 띈다, 전하를 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로 바뀝니다. 물속에서. 그런 걸 보고 전해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아연, 구리, 망간, 이런 걸 다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얘가 있어야 전기가 잘 통하고요. 전기가 잘 통해야 근육을 움직일 수가 있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운동선수들 저염식 해갖고 운동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헬스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저염식 해갖고 살 빼는 거요, 다 뻥입니다. 네,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헬스 트레이닝 또는 체중 관리 또는 몸무게를 줄이려고 또는 살을 빼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어딘가 뭐 헬스 센터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습니까? 빼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일부터 저염식을 좀 하시고요. 소금을 최대한 무염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무염식을 하게 되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금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몸에서 수분이 달아난다. 그래서 입도 마르다, 눈도 마른다, 피부도 건조한 피부가 된다. 소금이 있어야 수분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소금을 먹지 마라, 수분을 빼내라, 그러면 체중이 내려가는 겁니다. 체중만 내려가는 겁니다. 물이 빠져서 체중이 내려가는 거죠. 그건 체중이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건강해지는 것이 다이어트인 거지 무슨 체중을 줄이는 게 다이어트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체중에다가 눈을 두면 안 되고 근육이 얼마나 늘었냐, 지방이 얼마나 줄었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지 몸무게만 재고 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네, 안미리님, 사과 식초 괜찮은가요? 식초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열심히 드시면 훨씬 간에도 좋고요. 식초가 간에 좋은 영양제랍니다. 그래서 사과식초든 무슨 식초든 식초는 드시는 게 좋고요. 키토산이랑 비타민C랑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백내장 온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이에요. 김영희님, 저는 당뇨 공복 120, 식후 170. 좀 높네요. 높으신 겁니다. 지금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데서는요, 공복 85. 무섭죠? 공복 85요. 식후 1시간. 네, 140 이하입니다. 저 공복 100 나오고요. 식후 123 정도 나옵니다. 오늘 잰 데이터입니다. 자, 관리 잘해야 돼요. 당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혈관벽에 당이 많이 달라붙고요. 콜라겐에 당이 많이 달라붙고요. 눈에 수정체에 당이 막 달라붙고 그렇습니다. 당독소라고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 있는데요. 그거 많이 찾아서 좀 보십시오. 당독소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은 상태로 몸을 가지고 있으면 노화가 빨리 온다. 네, 그 다음에 각종 질병, 혈관이 여기저기 그냥 고장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혈관벽에 당이 달라붙어 가지고요. 얘는 비가역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붙으면 끝이에요. 눈 수정체에 백내장이요. 당이 달라붙으면 여기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정체에 당이 달라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네, 근육에 달라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근육이 굳어가요, 나중에. 제가 다음에 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근육이 어떻게 굳어가는지 제가 그런 영상을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다발에 각요결합이라고 있는데요. 이 각요결합에 당이 관여를 해버려요. 당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각요결합을 시켜요. 더 탄탄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형태가 나타나니 당 떨어뜨리시는 게 좋죠. 박사님, 비타민C 6g을 5일째 복용 중인데 소화불량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이야, 이분 또 효과를 잘 보셨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소화력을 더 좋아지게 하려면 비타민C 양을 늘려보는 게 좋을까요? 5일째 살짝 소화력이 정치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드십시오. 한 달만 드시면 그냥 새 사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 사람. 네.
한 달만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전부 다. 비타민C 한 개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타민C는 기초적인 몸을 돌리는데 조금 관여되어져 있는 것이고, 비타민C 하고요. 지금 이분도 소화 안 되시는 분들 전부 소금이 부족한 상태인 분이 많거든요. 소금을 좀 더 드셔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낫습니다. 식후에 소금을 더 드셔도 되고요. 지금 평소에 음식 드시는 양이 적으시면 어쩔 수 없이 소금을 따로 물에다가 녹여갖고 좀 더 드시는 게 낫고요. 그게 아니고 음식에다가 소금을 충분히 넣어서 음식의 양을 충분하게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먹어도 부족하면 더 추가로 먹어야 되는데, 소변의 염농도가 0.9% 이상 나오도록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화가 좀 더 잘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렇게 드시면 금방 좋아집니다. 금방. 뭐 짧은 사람은 며칠, 긴 사람은 3달, 뭐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소화가 잘 되어진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뭐 한 번씩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집에 뭐 세고 생게 소금이잖아요. 집에 걷어채이는 게 비타민C잖아요. 그걸 왜 안 먹습니까? 제발 좀 드십시오. 혼내줍니다. 정말 안 드시면. 드셔보십시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늘 언제나님, 박사님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요. 저번에 많이 먹어서 설사 안 하면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네, 맞아요. 가만히 놀고 있는 사람이 비타민C 먹어도 설사 안 하면 몸이 안 좋은 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아님, 늘 언제나 님, 9g대 설사 경험 있었습니다. 조금씩 늘려서 지금은 20g 정도 된 건데 정말 몸이 가볍고 피곤함이 없어요. 그래서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하며 살지요.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현재 실시간입니다. 채소, 야채만 소화가 안 되는 문제 원인과 답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소와 야채는 소화가 안 되고요. 소화, 분해, 흡수 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식이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 소화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무엇을 보고 소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를 좀 써주십시오. 그래야 판단이 섭니다. 이분도 비오유키소 드시면 제가 아마 해결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영란님 반갑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탁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기회가 되시면 어지럼증에 대하여 강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유키 받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얘기를 해놨으니까는요. 닥터 한스, 어지럼, 어지러워요. 힘이 없어요. 이런 거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 영상 많이 올려놨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요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다 박사님 영상 보고 비타민C 섭취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금도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나 싶어서 염도계를 구매해서 하루 서너 시간 간격으로 5번 정도 소변 염도를 측정하는데 1.1에서 1.5 사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굳이 따로 용융소금을 섭취해주지 않고 비타민C만 먹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키토산을 일단 드시고, 지금 이런 상황이면 키토산, 그 다음에 비타민C, 그 다음에 소금, 이렇게 되는데요. 소금을 식사 후에 티스푼이요. 작은 거 한 2g 정도 되는 겁니다. 그거 한 개 정도를 식후에 한 번만 더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는 1g씩 드시다가 이제 최대 6g 정도까지 늘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충분하게 일반적으로 소금을 더 챙겨 먹지 않아도 소화가 될 때까지는 조금씩 챙겨 먹는 게 맞습니다. 이 1.1, 1.5 이것은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그냥 들어온 소금 그 정도의 분 가지고 지금 저 정도 나오는데 추가로 조금 더 먹어주는 것도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비타민C도 꼭 드셔야 되고요. 소화 안 되고 남은 물질들을 붙잡아 내야 되기 때문에 끄집어내는데 키토산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영란님, 알러지 혈관 염증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고생 많으십니다. 비오유키소 일단 드셔서 알러지가 일어나는 원인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뭐 어차피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면 병원 가서 검사할 만큼 다 하셨을 것이고, 무엇이 원인인지, 음식 뭐가 원인인지 다 뒤졌는데 지금 안 나온 거잖아요. 뭐가 원인이냐라는 거죠.
단백질입니다. 드시고 계시는 단백질이요. 드시고 계시는 단백질이 분해되다가 말아버린 게 있어요. 말아버린 거. 그거는 음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은 내 뱃속에서 꺼내갖고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알러지 검사를. 그건 안 해보셨죠. 내가 먹은 음식하고 내 뱃속에서 분해된 물질하고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근데 이거는 백날 해도 안 나오죠. 얘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얘가 흡수가 되도록 하려면 소화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소화가 제대로 되어진 상태에서 흡수가 되든가 아니면 흡수되지 말고 나가야 되는데 소화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되다가 말다가 된 놈이 혈관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그 다음에 이런 물질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이것 자체하고 면역세포하고 싸워가지고 염증도 일어나는데 지금 보니까 혈관염증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는 이 먹은 음식물 때문에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이제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혈관염증인데 저 혈관을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면역세포가 혈관을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게 자가면역질환의 개념인데 왜 공격하냐? 이 면역세포가 이런 단백질한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놈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 놈하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혈관하고도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니 그거인 것인지도 모르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혈관 단백질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내가 먹고 있는 음식물로부터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지를 혼자 스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양제를 먹어보는 겁니다. 비오유키소를 철저하게 한번 드셔보시고요. 소화효소제까지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드셔보시고 체온이 36.5도 이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체온을 딱 쟀을 때 36.5도 이상, 그 다음에 소변의 염농도가 항상 0.9 이상이 나오도록 하시고 요걸 전부 다 했는데도 그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예, 상담을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왜 그런지를 이제 그때부터 찾아볼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최순애님, 박사님 말씀대로 기관지 확장증으로 항생제 1년 6개월 복용 후 5kg 저체중까지 왔고요. 정상 체중으로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입니다. 뭐 똑같습니다. 전부 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 전부 다 똑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기본이 제일 중요한데 그 기본을 안 하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백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데요. 몸에 염분이 부족한데요. 비타민C가 별로 없는데요. 영양소 실조인데요. 영양실조인데요. 뭐가 되겠습니까? 체온이 낮아요. 네, 소변 염농도가 낮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무슨 약을 먹어본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상식이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 그냥 상식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상식을 하셔야죠. 흥분됩니다. 흥분돼요. 네. 우리 형님이 놀부고요. 저는 흥분돼요. 네. 농담이 통했나요, 여러분? 신지식님, 박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비타민C 안 먹다 먹는 사람 백혈구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몸을 공격한다는데 자가면역질환은 아니에요? 자가면역질환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서서히 해 가야 되는 거니까는 네, 뭐 깊이 있게 따져보면 그건 맞는데 그건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갑자기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그렇게 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는 뭐 그리고 당분간 그렇게 일어나는 거니까는요. 그러니까 조금씩 먹으면 됩니다. 비타민C 복용량에 적응하면 지나치는 활성화는 사라지나요? 아, 그렇습니다. 네, 괜찮아져요. 설명 들으면서 궁금한 게 또 생겨요. 그러시군요. 네, 궁금한 게 많으시군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많으시면 자꾸 물어주시면 저도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노다이아님 반갑습니다. 얼굴이 붉은데 소금 먹으면 더 얼굴이 붓는데 소금 먹으면 더 붓지 않을까요? 소금 먹어서 더 붓는 경우도 있고요. 안 붓는 사람도 있고요. 며칠 붓다가 많은 사람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네, 그런데요. 소금을 먹으면 왜 부을까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금 먹으면 왜 붓나요? 네. 다들 신장이 나빠져서 붓는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신장은 왜 그럼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금을 먹어도 안 부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네. 몸속에 소금이 충분하게 있으면 소금을 좀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없는 사람이 소금을 갑자기 먹으면 소금이 들어간 양만큼 물을 붙잡아야 됩니다. 소금이 물을 붙잡아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몸에 물이 많아져요. 근데 몸에 물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소금은 적은 게 좋은 겁니까? 네, 그거 생각해 보시면은 왜 붓느냐? 부은 건 뭐냐? 부은 건 뭐예요? 물입니다. 네, 그럼 부어 있는 게 더 정상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부었다가 보면 이제는 물이 정상으로 자리를 딱 차지하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이 생각을 좀 하시고 왜 그런가를 좀 따져보시면은 네, 별로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뭉치님 반갑습니다. 일반 비타민보다 리포저말 비타민이 좋고 비타민은 과산화수소로 변하니 식용과산화수소를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뭉치님 하시는 질문마다 전혀 다른 제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 비타민보다 리포저말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 별로 없습니다. 리포저말 비싸기만 하고요. 흡수되어지는 양이 더 많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신빙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도움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산성형 일반 비타민C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고 리포저말 비타민은 기름으로 둘러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소화에는 도움이 안 되고요. 이 일반 비타민C와 오메가3를 같이 먹으면 그냥 기름으로 둘러싸여집니다. 그냥 같은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다라고 하는 거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먹으면 세포 속에 들어가 가지고 과산화수소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포 속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용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고요. 거기서 식용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거는 입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위장을 지나가는 동안 전부 다 저건 산화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락땡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가다가 다 하는데 버려요. 원상복구 돼 버린다. 그래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용 과산화수소수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먹지 말라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 전부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들이 유튜브에 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들을 좀 잘 골라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 때문에 저도 상당히 난감한데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글들입니다. 김정선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지금 들어왔는데, BOU 3개월, 키소 1달 정도, 비타민C 6알, 아직도 방귀가 많이 나와요. 염도가 낮네요. 그러면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가스가 내 몸에 이산화탄소, 내가 섭취를 한 포도당이 분해돼서 만들어져 나온 이산화탄소가 폐를 통해서 그냥 쑥쑥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안 빠지고 장으로 그냥 들어와 버려서 이 방귀가스가 계속 있는 겁니다. 한번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야 되죠. 이 방귀가 그러면 3달째 지금 계속 나온다는 이 소리 같은데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군요. 염분농도 잘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종기님 반갑습니다. 속이 안 좋아 대변을 볼 때 먹었던 채소류는 있는 그대로 배설이 되는 정상입니다. 고기류 소화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긴 했는데요. 말이 좀 안 맞는 증상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채소는 원래 이제 위산에서 그러니까 분해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모양이 그대로 지금 나온다 그 얘기 같고
그 다음에 고기는 소화가 잘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는 위산이 충분히 있다라는 건데, 위산이 충분히 있는데 채소가 왜 제대로 분해가 안 되어지느냐. 이제 저 분해가 아까 채소류는 식이섬유질이기 때문에 잘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형태가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분자가 잘라지지 않을 뿐인 거지. 네. 그래서 위산이 충분히 있으면 고기도 잘 녹고 고기 소화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채소도 그렇게 분해가 안 돼 갖고 나올 리는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기류 소화가 문제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제대로 이 객관적인 판단이 되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류가 소화가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위산이 부족해서 지금 저런 현상이 나는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산을 채워주는 거, 소변의 염濃도가 0.9 이상 나오도록 하고요. 염분을 좀 더 잘 섭취하시고요. 비타민C를 1g, 2g, 3g 이런 식으로 살살 늘려가지고 양을 늘려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소화 효소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 정정옥님 반갑습니다. B5육효소 소화 효소제 비타민 7, 8g 먹고 있는데 먹으면 아직도 배꼽 위쪽 주위가 딱딱하고 먹으면 배가 아픕니다. 염농도 0.6에서 1.2 나와요. 담적 때문에 그런지 답답합니다. 네, 지금 이거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드시는 양들이 충분하게 다 체크가 되어져야 되고요. 먹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가 되어져야 되고요. 지금 며칠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3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딱딱하다 이런 얘기, 지금 가스가 아직도 들어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배가 아픈 게 뭐 어떤 식으로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속이 쓰린 아프다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냥 아프다고, 속 쓰린 거랑 그냥 아픈 거는 다르잖아요. 속 쓰린 경우는 위에 염증이 있어서 아프다 보시면 되고요. 그냥 아프다 그러면 가스가 차서 아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아프다 그러는 거 보니까는 가스가 차서 딱딱한 것 같고요. 염분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염분을 충분하게 채워 넣어 버리면 금방 괜찮아질 수도 있는데, 식사 후에요. 지금 요 분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정옥님 요 분에 한해서, 다른 분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식사 후에 소금을 티스푼으로 2개 정도 한두 번만 먹어 보십시오. 그러면 좋아지는 거면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한두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티스푼으로 그냥 2개, 3개 정도 까지 먹어 보시면 됩니다. 뭐 나빠봐야 설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임종기님, 비타민C 고용량으로 섭취 1년 되었습니다. 겨울철 손가락 끝이 찔리는 듯한 통증 완전히 사라졌고 요즘은 항상 손이 뜨겁다는 느낌입니다. 겨울에도 장갑 한 번도 안 껴도 괜찮아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도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박수. 이영규님, 갑상선 기능 항진에도 비오육효소 괜찮은 건가요? 이게 어느 특정한 그런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 방송은 어디에서 방송을 하더라도 뭐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얘가 좋냐, 좋아지냐, 뭐 고쳐지냐 이런 얘기 할 수 없고,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냥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대놓고 여기다 그냥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뭐 SNS라고는 하지만, 대놓고 말하기 어렵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상담을 하십시오. 최순애님, 지금 열심히 비오육효소 하고 있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G1JJ님, 저는 팔체질 감별로 태양인 진단으로 비타민C가 몸에 맞고 효과도 있으나 키토산은 체질에 맞지 않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또한 이 체질은 몸에 소금이 많아 소금을 일부러 먹지 말라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제가 체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몰라요. 체질.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냥 네,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누구나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체질로 구분을 해 놓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몰라요. 네, 모릅니다. 네, 그래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몰라요. 그냥 혼자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지금 키토산이 체질이 안 맞는데 한번 먹어보시고요. 별일이 없으면 체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소금을 일부러 먹어봐도 별일이 없으면, 그리고 지금 일부러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소변의 염 농도를 한번 재보시고 0.9 이상이 나오면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금을 먹어도 보고요. 소금을 끊어도 보고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소금을 안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조건 생깁니다. 소금을 안 먹으면. 네, 그리고 키토산, 식이섬유질입니다. 그러면 식이섬유질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야채류들 전부 싹 한번 끊어 보십시오. 야채류. 식이섬유질 들어있는 것들. 네, 그러면 몸에 문제 생깁니다. 네. 몸에 필요한 건 무조건 필요한 거고, 있어야 될 것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요. 비오유키소 라고 하는 탄단지,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몸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체질하고 관계가 없죠. 그러면 네,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있는 거니까요. 네. 박사님 들리는 말에 소고기는 줘도 먹지 말라고, 오리고기는 뺏어서라도 먹으라는데 제가 소고기를 먹으면 얼굴이 지저분하게 뾰루지가 나요. 소고기가 분해가 안 되는 거죠.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소기름 상온에 잘 굽는다던데 소기름 인체에 해롭고 오리고기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네. 기름은 오메가3가 좋습니다. 네,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걸 드세요. 네. 뾰루지 올라오는 거,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된 놈이 들어가가지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그런 겁니다. 위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게 안 생깁니다. 네. 그리고 오리고기 기름은 기름이죠. 그리고 이 기름이 몸속에 혈중에 많이 돌아다니는 건 사실 좋지 않습니다. 혈관벽에 달라붙기도 하고요. 이것 자체도 당독소처럼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름이 많은 건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혈중에 기름이 많이 돌아다니면 산소가 용해되어 들어오는 양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기름은 조금 그래도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오메가3류는 좀 듬뿍듬뿍 드셔도 됩니다. 네. 이재홍님, 박사님 비오유키소 잘 실천하고 있으며 염도 0.4 나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액 식전 후에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하시고 계시는군요.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질문 많이 올려주셨네요. 지금 현재 질문을 올리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딱 1분 안에만 올려주시고 더 이제 안 올리시면 됩니다. 이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끝나고 제가 나가버리기가 너무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또 방송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많은 분들 비타민C 잘 챙겨 드셔서 네,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먹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모두 네, 이 좋은 정보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 머릿속에서 다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한마디 한마디의 그 경험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좋아졌다, 어떤 분들은 좋아지지 않는다, 뭐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씩 차근차근 이렇게
이 경험을 해 나가면 이게 우리 모두의 지식이 되는 거고요. 이 지식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되어져서 그 사람이 또 건강해질 수가 있고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네, 병원과 의약품에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또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우리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정보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서로 네, 이 몸을 좀 더 건강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관심이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은 제가 더 열심히 네, 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만 받을게요. 이제 소금 얼마나 먹을까요? 소변의 염농도가 0.9% 이상 나오도록 드시면 됩니다. 0.9에서 1.5 정도로 조절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식후에 티스푼으로 1개 정도 네, 드셔보시고요. 1개 먹어도 안 되면 2개 드시면 되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G1JJ님, 비타민C는 기적이었어요. 두통, 뒷목 통증, 발 따뜻.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이분도 또 엄청 좋은 네, 경험을 또 보셨군요. 비타민C 정말 대단합니다. 김정선님, 비오유키 하면서 소화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네.